안녕하세요. 철호검입니다. 오늘은 편백숲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기 오면 조금 시원할까 싶어서 왔는데 여기도 덥네요.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까지 차고 왔는데요. 몰디브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보통 몰디브 하면 뭐 일주일을 가더라도 돈 1,000만 원 깨지는 곳,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가는데 저희는 아이까지 해서 3명이, 자세한 거는 영상 끝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금액으로 몰디브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여행을 계획하게 됐던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가 2돌이 되기 전에 항공을 이용을 하면 그 어른 항공권의 10%만 내고 그 항공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거의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가 2돌이 되기 전에 육아로 지치기도 했고 좀 아이와 여행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좀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하니까 좀 좋은 항공을 이용하고 싶더라고요. 일반석 말고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싶다. 근데 다행히 저한테는 마일리지가 좀 넉넉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너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지 않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항공으로 쌓인 마일리지는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여행 다닐 때 항상 최저가 항공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쌓는 경우는 아주 적었거든요. 그럼 마일리지는 뭘로 쌓았냐? 저는 시티카드로 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를 주카드로 해서 10년 넘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카드로 마일리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싱글일대 여행 다닐 때는 사실 휴양보다는 관광 위주의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육아에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관광 다닌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뭐 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를 끼고 있는 뭐 괌이나 뭐 사이판 이런 데보다 오히려 그냥 어차피 그 애들은 그런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영장 옆에서 누워서 쉬고 그냥 물장구나 튜브에서 물장구나 치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 뭐 멀리 안 나가고 관광 안 다니고 그냥 리조트 안에만 있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몰디브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근데 몰디브가 한번 생각이 났는데 다른 여행지가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몰디브로 이제 계획을 짜고 보다가 아이가 10%만 내면 아까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마일리지 항공권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항공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성인 마일리지와 똑같이 내고 그 항공을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남편이랑 저까지는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왕복. 근데 아이까지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만 일반석을 태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남편만 일반석 가라고 하고 나랑 아이만 비즈니스 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일반석으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이 거 마일리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이 10%만 내면 탈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처음에 이 여행을 시작을 한 건데 아이 항공권으로 어른과 똑같은 값을 내고 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아까워서 그냥 딴 데 갈까 막 싶으면서 마음을 좀 접었는데 이게 마음이 안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남편과 제 거 그 항공권을 예약을 해요. 저는 일단 왕복을 다 비즈니스로 하고 싶었지만 그때 여행이 한 4-5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복을 다 그 비즈니스로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항공을 먼저 비즈니스로 예약을 잡아놓고, 그리고 가는 항공, 여행을 갈 때는 그래도 일반석이라도 타자 싶어서 갈 때는 일반석을 예약을 하고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는 비즈니스로 해서 남편과 제 것을 그 마일리지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저희가 예약한 항공, 그러니까 저희는 싱가포르 항공이었거든요. 싱가포르 항공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예약을 했다라고 예약 번호를 말을 하고 아이 거를 추가 구입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거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현금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일리지를 성인 마일리지와 같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비행 이용 요금의 10%만 내고 아이의 항공권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이 항공권을 예약하겠다고 했더니 갈 때가 일반석, 올 때가 비즈니스다 보니까 편도로 해서 아이 항공권이 4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의 금액이 41만 원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거기서 결제를 하지 않고 알겠다라고 하고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알아보고 다른 방법은 없나를 좀 더 검색해보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한 3번째 전화를 했을 때 그쪽에서 먼저 잠시만요. 이거 왕복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즈니스를 편도로 끊었을 때 그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거를 묶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신 금액은 2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상담해 주셨던 분이 뭐 성의 없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분이 이걸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취직한 지 뭐 한 달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10년, 20년 근무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째 통화 끝에 28만 원에 아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항공권 금액과 마일리지를 얼마나 썼는지는 마지막에 제가 쭉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항공권 예약을 마치고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두 달 뒤쯤에 메일이 왔어요. 싱가포르 항공에서 그 항공편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신형 항공기로 바뀐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좌석 배치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건 242 좌석에 그 2인 좌석에 배시넷 좌석이었거든요. 근데 신형 항공기로 바뀌면서 그 2인이 앉는 좌석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배시넷에서도 밀리게 돼가지고 저희가 배시넷이 없는 3인이 같이 앉는 좌석으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10%의 항공권만 내고 항공을 탈 수 있다는 거는 아이에게 좌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3명이지만 2인 좌석을 처음에 예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위한 배시넷석을 제가 예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3인 좌석의 가운데 좌석을 블럭 처리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가능할지 자기가 좀 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와서 가운데 블럭 좌석을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한국에서 그 싱가포르 가는 일반석 좌석은 그 3명이서 그 3인 좌석에 이제 앉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이거 혹시 2인 비즈니스보다 3인 일반석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정도로 아무리 비즈니스라고 해도 애를 계속 내가 안고 있어야 된다면 그건 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비즈니스는요, 딱 타서 자기가 자리에 딱 앉자마자 바로 오셔서 여기 엄마하고 아이하고 편하게 앉으시고요. 여기 몇 번 좌석이 비니까 아버님께서 편하신 데 가서 앉으세요 라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몰디브 공항에서 싱가포르까지 올 때 이용했던 그 비즈니스,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한국 들어올 때 이용했던 비즈니스에서 똑같이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몇 번 좌석이 빕니다. 어느 좌석이든 편하게 이용하세요. 이렇게 바로 안내를 해주셔서 아이를 안고 두 좌석에 3명이 올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일반석까지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그렇게 어려운 항공사는 아니에요. 근데 항공사에 따라서 통화 한번 하려면 정말 내가 가진 인내심을 다 써야 하는 항공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LCC가 당연히 그렇고 LCC가 아닌 국적기 중에서도 통화가 진짜 힘든 항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통화를 자주 하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무조건 이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통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싱가포르 항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를 여러 번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항공권을 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리조트잖아요. 근데 몰디브 대학 리조트 학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수많은 리조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몰디브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공항에서 나오면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로 이동하느냐, 비행기로 이동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렇게 공항섬에서 리조트 섬을 이용하는 금액만 해도 인당, 한 사람당 3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보트를 이동하는 리조트 섬인 경우에 가까운 거리면 최소 30달러. 근데 비행기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짜 $1,000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요. 저는 일단은 아이와 경유를 하고 몰디브까지 왔는데 또다시 비행기로 이동하는 건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리조트를 과감하게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자연 환경은 더 좋습니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리조트가 자연 환경이 더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와 이제 무리가 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는 다 과감하게 빼버렸고요. 배로 이동할 수 있는 리조트만 추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족 친화적인 리조트냐 아니면은 신혼부부가 가기 좋은 리조트냐로 다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몇 개의 후보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보군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리조트를 찾았죠. 그 블로그로 이렇게 검색해서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이 후기를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 신혼여행 전문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리조트들을 한국말로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데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리조트들을 우리말로 편하게 확인을 하고 또 후기와 같이 이제 봐서 제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디브에 도착하는 게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리조트를 이용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리조트에 한번 들어가면 그 섬 하나가 리조트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관광하거나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본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컬 섬으로 갔습니다. 몰디브에는 로컬 섬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몰디브 현지인들이 사는 섬들이고요. 그 몰디브 로컬 섬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해외여행지 여행 다니는 수준, 동남아처럼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돈을 쓰면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로컬 섬은 지금은 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적어놨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훌후말레, 마푸시, 토투 이 3가지 정도 섬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르말레로 갔어요. 후르말레가 가장 많은 로컬인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고요. 밤 늦게 몰디브 도착해서 바로 이제 택시를 타고, 왜냐면 후르말레 섬과 그 공항섬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바로 그 호텔로 이동을 해서 호텔에서 2박을 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로컬 섬을 가냐, 정말 현지인들만 보고 싶어서 간 거냐, 그것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몰디브는 대부분의 리조트가 올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거기서 저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무료잖아요. 근데 그 올 인클루시브 섬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오늘 예약하면 보통 일반적인 호텔은 뭐 2시, 3시에 체크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올 인클루시브 섬들은 내가 아침 8시에 들어가건 9시에 들어가건 그때부터 올 인클루시브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침밥부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돼 있진 않아요. 물론 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8시에 그 섬에 아침 8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들어갈 방에 그 전 손님이 있다. 그러면 룸만 이용을 못할 뿐이고 나머지는 다 모든 시설을 다 체크인한 이후의 상태와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체크아웃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쓰던 방에 새로운 손님이 예약이 되어 있다면 뭐 11시, 12시까지 비워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밤 11시까지도 그 룸과 그 모든 그 조건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늦게 이제 그 로컬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자마자 1박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하루 로컬 섬에서 놀고 즐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바로 그 리조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 인클루시브를 즐겼어요. 그렇게 해서 로컬 섬에서 2박, 그 다음에 리조트 섬에서 3박이었는데 말이 3박이지 꽉 찬 4일이었어요. 첫째 날 아침부터 저희가 밤 11시 비행기인가? 그랬거든요. 11시 반 비행기인가? 그래서 그 리조트 섬에서 9시 반인가 나왔어요. 9시 반 이때쯤 나왔어요. 저녁. 그러니까 꽉 찬 4일을 올 인클루시브로 즐긴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 로컬 섬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 사는 것도 보고, 이제 시장 같은 데 구경도 하고, 슈퍼마켓 들어가서 이제 막 거기 현지에서 파는 것들 사 먹어보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로컬 섬에선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호텔방에서 내가 뭐 싸운 소주 마시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술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음식 시키면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딱 마시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건 좀 아쉬운데, 대신 데이 투어가 있어요. 로컬 섬에서 리조트 섬으로 데이 투어를 다녀올 수 있는 건데요. 로컬 섬으로 가시는 분은 이 데이 투어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고, 반대로 리조트 섬을 선택을 할 때는 이 데이 투어를 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몰디브의 리조트 느낌이 아무래도 조금 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리조트 섬을 정할 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이슬람 국가를 갈 때는 라마단 기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충 검색을 하고 라마단 뭐 다음 달이네 라고 하고 더 자세하게 검색을 안 했던 거예요. 갔는데 로컬 섬에서 두 번째 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죽은 자들의 도시처럼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식당도 문 아무 데도 안 열어 있고 밥을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정말 혹시 몰라서 싸온 컵라면 2개랑 아이 거 이유식,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 점심은 완전히 굶을 뻔했어요. 근데 한 4시, 5시 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막 나오고 막 활기를 띠고 막 식당들 다 문 열고, 그래서 그것도 또 새로운 경험이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으로 사용한 금액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갈 때는 일반석, 올 때는 비즈니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마일리지와 그 다음에 세금이 달라요. 갈 때는 5만 마일과 7만 1,000원을 지불했고요. 돌아올 때는 7만 5천 마일리지와 12만 7,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것은 여기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로 추가 예약을 했다고. 아이 것은 28만 5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는 로컬섬에서는 2박 조식 포함해서 16만 1,632원을 결제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택한 섬은 미루 아일랜드 리조트였어요. 그 미루에서 3박 올 인클루시브로 해서 746원. 그러니까 3박에 100만 원이니까 하루에 한 3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몰디브 리조트가 1박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3박에 이렇게 저렴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몰디브 하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바닷가에 다 이렇게 길이 있고 쭉쭉쭉쭉 조그만한 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각 룸이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를 데려갔고 아이가 이제 23개월이었기 때문에 얘는 아무데나 막 나가는 아이예요. 근데 그렇게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데에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가고 아빠가 잠깐 핸드폰 보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바다로 들어가면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룸은 보지도 않았고, 그런 룸이 가장 비싸고요. 그런 룸은 100만 원 이하로 구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바닷가 앞에, 이렇게 내가 방문을 열면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는 그런 지상에 있는 방들인데요. 그거나 가장 저렴한 방이나 그렇게 막 몇 걸음 차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그 리조트 그 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저렴한 방, 가든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섬에 그래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룸인 거죠. 근데 섬의 가장 안쪽은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쪽에는 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든룸과 그 다음에 해변에 있는 룸과의 거리 차이가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아이들 놀이공간이라던가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데는 그 해변에 있는 그 방보다 이 가든룸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이용하기에는 여기가 훨씬 편리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든룸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룸을 예약했기 때문에 3박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아 환경세라는 게 있어요. 2만 958원 현지에서 지불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보트 요금 2인 왕복으로 36만 942원을 지불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공하고 숙소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컬섬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택시를 탔고, 공항에서 로컬섬까지 택시를 타고 뭐 밥을 사 먹고 막 했잖아요. 그 돈, 그리고 막 팁도 주고, 그 앞에 사람들이 팁을 뭐 5달러, 10달러씩 줬던 거예요. 근데 나만 1달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똑같이 막 매번 5달러, 10달러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뭐 3달러, 5달러 정도씩은 맞춰서 줘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금도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로컬 섬에서 썼던 식비, 택시비, 팁같이 가져갔던 달러가 61달러를 총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환전을 한 건 아니고 제가 환율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1000달러씩 이렇게 환전을 미리미리 해놓거든요. 여행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에 있던 거 100달러 가져갔다가 그중에 61달러 사용했습니다. 총 금액을 말씀드리면 3인이 몰디브 5박 7일 사용한 총 경비는 212만 3,578원 사용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한 마일리지, 제가 10년 동안 모았던 마일리지, 그리고 서랍속에 뒹굴어 다니던 61달러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61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이야 8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 환율로는 8만 원이 절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7만 5천 원 정도 잡으면 220만 원 정도 사용한 게 되네요. 220만 원과 마일리지로 3인이 5박 7일 동안 몰디브를 실컷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2이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다 기억도 나지 않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몰디브 여행은 아이와 곧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메모를 해놔야겠다라고 해서 제 거 카스에 메모를 좀 해놨거든요.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몰디브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두 돌 되기 전에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로 혹은 또 다른 여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